안녕하세요, 쑥쑥TV입니다. 오늘은 내 아이를 위한 브레인 코칭 네 번째 시간입니다. 이 전편 1, 2, 3편을 보지 않았던 분들은 앞의 영상을 보시고 난 다음에 지금 영상을 보시면 더욱더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그럼 시작합니다. 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당신이 자녀와 함께 산책을 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자녀는 신이 난 나머지 당신보다 앞서 뛰어가고 있었죠. 그런데 어디선가 주인이 없는 큰 개가 짖으며 당신의 딸에게 무섭게 달려듭니다. 놀란 아이는 얼굴이 하얗게 질려 순간 몸에 힘이 빠져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천만다행히도 큰 개는 아이를 물거나 해치지 않았습니다. 자, 이러한 상황에 처했다면 당신은 놀란 자녀에게 앞으로 어떻게 행동하시겠습니까? 부모님들은 아이에게 화를 낼 수도 있습니다. 그러게 내가 혼자 가지 말라고 했어, 안 했어? 혹은 일단 놀란 아이를 달래기도 할 겁니다. 괜찮아, 울지 마, 놀랬지? 엄마가 강아지 혼내줄게. 이 못된 강아지야, 저리 가! 그리곤 아이가 정신을 차리고 나면 맛있는 아이스크림을 사주고 좋아하는 동영상을 틀어주며 오늘 경험한 끔찍한 사건을 잊게 해주려고 노력할 겁니다. 바로 이게 틀린 방법입니다. 아이는 이번 사건을 암묵기억으로 저장하게 됩니다. 그런 아이는 앞으로 인생을 살아가면서 비슷한 상황, 예를 들어 강아지를 보기만 해도 겁에 질린다거나 무서운 개가 짖었던 것처럼 누군가 강하게 보이는 사람이 자신에게 소리를 친다고 하는 상황에 맞닥뜨리면 그 기억은 자신도 모르게 몸에서 살아나게 됩니다. 암묵기억에서 파생된 문제, 특히 괴롭고 부정적인 경험을 통해 형성된 암묵기억의 문제는 그 기억을 의식하지 못할 때 파묻힌 지뢰나 다름없습니다. 그 지뢰는 우리 존재를 크게 제한하거나 때론 쇠약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우리가 의식하든 의식하지 못하든 뇌는 많은 사건을 기억하게 됩니다. 한 번 삔 발목이나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을 경험한다면 괴로운 순간들은 뇌에 새겨져서 우리에게 영향을 끼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그 기억의 근원을 의식하지 못하더라도 암묵기억은 두려움, 회피, 슬픔 등의 고통스러운 감정과 신체적 고통을 야기합니다. 이러한 사실은 종종 아이들이 왜 화가 났는지도 모른 채 상황에 격하게 반응하는 이유를 설명해 줍니다. 괴로운 기억을 이해하지 못하면 사람을 쇠약하게 하는 공포증과 수면장애를 비롯한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이들이 부정적인 과거의 경험에 영향을 받아서 괴로워할 때 우리는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요? 그 방법은 의식이라는 빛을 비추어 암묵기억을 외연기억으로 바꿔주면 아이들은 그 기억을 의식하고 전략적으로 다룰 수 있게 됩니다. 부모님들은 아이가 괴로운 경험을 그냥 잊길 바랍니다. 하지만 아이에게 정말로 필요한 도움은 부모가 현명하게 암묵기억과 외연기억을 통합하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괴로운 경험을 힘과 자기 이해의 근원으로 바꾸어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 뇌에 그런 역할을 하는 부위가 있습니다. 바로 해마입니다. 그곳에서는 암묵기억과 외연기억을 통합해서 자기 자신과 세상을 완전히 이해할 수 있게 해줍니다. 해마는 뇌의 다양한 부위와 협력하여 암묵기억의 모든 심상, 감정, 감각을 한데 모으는 일을 합니다. 이렇게 모인 심상과 감정 등이 짜맞추어진 여러 장의 그림은 과거의 경험을 의식 수준에서 분명히 이해한 외연기억으로 이루게 해줍니다. 부정적 경험은 자신도 모르게 퍼즐을 흩어놓듯이 기억을 지우려고 노력합니다. 그렇게 흩어진 퍼즐은 실제 사건을 왜곡하여 받아들이게 되고 잘못된 퍼즐 때문에 특정 상황에만 처하면 자신도 모르게 감정이라는 홍수에 빠지게 됩니다.
이렇듯 경험했던 심상과 감각이 해마를 통해 통합되지 않고 암묵적 형태로 남아있을 때 이 심상과 감각들은 뇌 속에서 따로따로 무질서하게 존재하게 됩니다. 따라서 암묵기억이 삶에서 끼치는 영향을 되새기려면 암묵기억의 퍼즐 조각을 외형기억의 형태로 짜맞추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아이가 감당하기 힘든 사건을 겪은 뒤 자기의 감정을 표현하고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회상할 여지를 마련해주지 않으면 암묵적으로만 존재하는 기억은 통합되지 않은 채 아이는 자신의 경험을 이해할 수 없게 됩니다. 자, 더 쉽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소방관 분들이 사건, 사고 현장에서 차마 눈뜨고 볼 수 없는 상황들을 겪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건을 잊기 위해 술, 운동 혹은 다양한 방법을 통해 애써 잊으려 노력할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호소하며 결국 소방관이라는 직업을 그만두게 되는 일들을 매스컴을 통해서 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소방관을 그만두더라도 당장은 비슷한 상황에 노출이 안 되기에 괜찮아지는 것 같지만 몸에 남아버린 기억은 특정 상황에 놓이게 되면 자신도 모르게 감정의 이성을 지배하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지금 설명드린 예시는 아주 특별한 경우이지만 우리 아이들이 삶을 살아가면서 평상시 작은 경험이라도 언어화시켜 말을 하게 하고 표현하게 해줘야 자신도 모르는 감정에 휘말리지 않게 됩니다. 평상시 아이들에게 자주 질문을 던져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하지만 그 방법에도 아이들이 표현을 계속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사용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오늘 어땠어? 좋았어. 이런 질문법보다는 기억하기를 기억하게 하는 방법을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오늘 가장 좋았던 일은 뭐야? 이렇게 질문하면 아이는 암묵 기억을 외연 기억으로 떠올리려 노력하게 됩니다. 민지랑 놀고 그림 그리는 거. 아, 그래. 맞아. 넌 그림 그리는 거 좋아하지. 그럼 오늘 썩 좋지 않았던 일은 뭐야? 민철이가 날 깨물었어. 아이고 저런. 그 애가 널 깨문 뒤에는 어떤 일이 있었어? 선생님이 민철이한테 뭐라고 말씀하셨고 난 민지랑 그네 타러 갔어. 이렇게 아이들의 암묵 기억을 외연 기억으로 기억하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방법을 말해주면 꼭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이가 말을 안 하려고 하면 어떡하죠? 위 방법을 써봐도 단답형으로 말을 해요. 만일 유아기 아이들이라면 그림을 그린다거나 블록을 쌓는다거나 뭔가 다른 것에 집중을 하며 대화를 시도하는 겁니다. 혹은 은유를 활용해 그림으로 표현하게 하거나 인형놀이 역할극을 통해서 암묵 기억을 외형 기억으로 이끌어내는 방법도 있습니다. 혹은 초등학교 저학년이라면 집에 걸어가거나 집에 가는 차 안에서 게임을 하는 겁니다. 오늘 진짜 있었던 일 2가지와 일어나지 않았던 일 1가지를 말해달라고 해서 어떤 일이 진짜로 일어났는지 알아맞히는 게임을 통해 암묵 기억을 외형 기억으로 불러일으키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혹은 아이가 특정한 사건을 더 많이 생각하기를 바란다면 그 생각을 불러일으킬 만한 사진첩이나 예전 동영상을 보며 대화를 이끌어내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이렇게 질문을 하고 아이가 기억을 떠올리게끔 격려만 해줘도 여러분의 아이들은 과거의 중요한 사건을 이해하고 기억하도록 만들 수 있습니다. 아이들은 이런 과정을 통해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을 잘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은 암묵 기억을 외형 기억으로 바꿔야 하는 이유와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마인드 사이트 기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마인드 사이트란 상대방의 마음을 마음으로 들여다보는 방법입니다. 아이와 부모가 모두 행복해지는 그날까지 쑥쑥TV는 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